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그게 저의 노하우였어요. 근데 사람들 누구나 다 생각을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생각을 음,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이거지. 그쵸. 예. 제가 어제 제 와이프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사람은 총 세 가지로 나눈다. 네, 예,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고, 그리고 중기 목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때 우리가 다뤘던 건 단기 목표는 뭘 의미하냐면 성공을 의미하고 성취를 의미하는 거고, 음, 중기 목표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정체성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다. 왜 단기 목표가 늘 그렇게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내가 여자 꼬시는 거를 많이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 그렇죠. 꼬시는 걸 많이 잘하다 보면 중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걸 계속 그것만 했던 사람은 중기적으로 가면 뭐 카사노바가 될 수도 있고 정체성이 여자를 잘 꼬시는 연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쟤는 그렇게 정체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림을 예를 들면 잘 그리면 우리가 디테일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야만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은 화가들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진 찍은 것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정체성 자체가 화가,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뭐 어쨌든 뭐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장기 목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 화가 될래 하면 정체성이 너 그러면 화가가 하는 일을 가져서 정체성 중기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화가로서 성공을 많이 해야 되고 성취를 많이 해야 된다. 음, 이게 이렇게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네네. 어떤 얘기를 제가 했냐면 거기엔 또 속성이 또 디테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음, 뭐냐면 단기는 성공 성취를 얘기하는데 그게 좀 더 디테일 나오면 그럼 어떤 분자들이 그 성공 성취에 필요한 그런 어떤 원료가 되냐를 보면 칭찬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와, 그림 잘 그리네. 예쁘다 하면, 와, 예쁘다. 옷을 잘 입는다. 여자 잘 꼬신다면 여자 잘 꼬신. 그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게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음, 칭찬을 많이 받고 또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잘하잖아요. 영업사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칭찬을 아주 진실하게 아주 깊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나를 칭찬했을 때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이 있거든요. 네네. 영혼이 없는 칭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소통 능력이잖아요. 네. 그럼 칭찬을 할 줄 많이 알고 또 그런 칭찬을 많이 할 줄 아는 사람 옆에서는 또 우리 지금처럼 칭찬 또 하거든요. 저 사람 칭찬하는데 되게 기술이 남다르다. 음, 칭찬하는데 저 사람은 칭찬하더라도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칭찬이거든요. 칭찬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또 누군가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성공이란 거죠. 네네. 그럼 중기 목표에서 속성은 아까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원료와 거기에 대한 또 뭐가 정체성을 또 형성하는지를 보면 인정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큰 덩어리로 올라가면 인정을 많이 받아요. 음, 칭찬을 꼭 받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받기까지는 그 밑에 원료, 이런 어떤 칭찬이라고 하는 원료가 많고 많이 태워야만이 그거를 수년 동안 많이 경험해야만이 그 다음에 인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고정되고 카타고로 딱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 목표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 속성은 뭐냐를 봤을 때 장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했어. 응. 예. 방향성의 속성은 뭘까요? 예, 존중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음, 그냥 단기, 중기, 장기 내가 이런 목표를 얘기하면 이것도 이 키워드도 못 알아들어요. 음, 근데 내가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돼. 네.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이런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23살 때부터 이런 질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럼 누군가는 이걸 들었을 때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쵸. 과연 새로운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서 딱딱 가져올 거 가져와 가지고 이걸 디테일화하고 전문화시켰을 뿐이에요. 음. 근데 누군가는 생각을 어때요? 수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 음. 그치만 그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 바로 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성취가 있고 이게 어쨌든 칭찬이 있잖아요. 네. 단기에서는 성취, 성공, 칭찬 특히 칭찬 같은 거를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이 vehicle이라고 하는 부분, 이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업을 추천하는 게 그 어려움 속에서 만약 잘 해내면 칭찬을 많이 받아요. 네. 저는 댄스 학원에서도 그 눈빛 자체가 나에 대한 부러움과 어떤 칭찬이었거든요. 음. 그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뭐 다단계 조직에서도 칭찬받고 내가 분양할 때 뭐 이런 오피스텔 판매할 때도 칭찬받고 어디 가서나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음. 그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나 외모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난 인기가 있었어요. 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칭찬 이런 것들이 다 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내가 옷을 잘 입었던 것도 내가 중국 스타일이었다면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주다 보니까 신발이든 옷이든 다 한국 옷을 내가 중국에서 입다 보니까 또 '패션 감각도 좋다.' 이렇게 또 칭찬받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00 보자. 내가 한국에 어쨌든 13 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11년 차잖아요. 네. 11년 차에 어쨌든 내가 인싸든 아싸든 계속 칭찬받은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얘가 끊임없이 그 어떤 지구력이라고 할까? 그 인내심이라고 할까? 그걸 하나를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인정까지 받는 거예요. 저는 제 옆에 제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지 않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 그렇다고 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부터 저를 부정했어요 처음에. 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삼촌하고 삼촌 와이프가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어쨌든 호주에서 잠깐 중국에 왔을 때 뭔가를 그때 뭐 다단계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삼촌 같은 데 만났을 때 갑자기 뭐 얘를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 너무 음. 당황했거든요. 그전까지는 왠지 내 편일 것 같았는데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인정받으려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음. 그리고 내 스스로도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 칭찬받아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 스스로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음. 이게 이게 성공이에요 단기적으로. 어. 그러면 이제 중기 목표가 정체성 자체가 인정받는 사람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I deserve it. 나는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이제 뭔가 그게 자존감이든 자신감이든 그게 생겨요. 아. 예. 어. 그다음에 음. 뭐로 연결되냐면 방향성은 우리가 아까 장기 목표로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나는 존중받는 사람. 음. 난 스스로 일단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행위와 내 시간 낭비를 하거나 그 존중에 대한 그 속성도 나는 내 몸으로 이제 알러지 반응 나올 정도로 그 존중에 대한 속성을 뭔가 내가 표현은 하지 못해도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왜 저렇게까지 overreact 반응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뭔가 화나 있어 보이는 어떤 저런 느낌으로 그럴까? 쟤는 어떻게 저거를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하는 행위들이.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속성을 알아야 되고 제가 음. 방금 얘기한 인정이라고 했을 때도 또 속성을 알아야 되고 칭찬이라고 했을 때 칭찬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를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음. 봐봐요. 지금 그래서 자존감 이런 것들 어떻게 쌓아졌는지 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고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내 주제 파악이라는 건 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본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수많은 것들을 거쳐가지고 폭풍을 쏘면서 어쨌든 싸워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지난번처럼 무슨 다양한 어떤 사건에 뭐 이런 사고에 뭐 휘말리지 않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저런 전쟁 나지 않네 저런 나라처럼 우리 가족은 그래도 뭐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잘 되는 것들이 뭘까요? 속성을 자꾸 따져보잖아요. 그게 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 음, 우리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중독이라고 하는 거 마약만 중독이에요. 요즘에 디지털 중독도 있고 다양한 중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 예. 우리가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루하지 않나? 우린 지루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지루해요. 요즘에 20대들 대부분 사람들을 이런 걸 들으라고 해봐요. 우리는 이미 꼰대 완전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걔네들을 봤을 때 걔네들이 머리 없고 텅 빈 것 같지만 걔네들하고 우리 갭 차이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미. 음, 이게 우리와 일단 MZ 시대에 그냥 일단 생각이 없이 그냥 요즘 애들이 욜로무고 뭐 무슨 워라밸이고 이런 외친 애들하고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층의 갭 차이도 엄청 커졌어요. 부자하고 중산층의 갭 차이도 엄청 커졌어요, 지금. 엄청나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위기는 모두 다 빈곤층을 계속 겁주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부자들은 무슨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이고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맞아요, 맞아요. 부자들은 절대 이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를 보면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웨alt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부잖아요. 부를 우리가 영어 사전을 가만히 찾아보면 거기 헬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음, 그게 건강이거든요. 네. 진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모든 면에서 그 건강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질,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음, 예,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방금 얘기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고 그 음,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겨내는 지혜를 우리가 선사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또 정체성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그게 하나의 로켓이라고 보면 로켓 처음에 발사할 때 밑에 엄청 뜨겁잖아요. 그 네네네. 뜨거운 원료를 다 태우는 게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음, 칭찬이라는 원료 태우면 그 다음엔 로켓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원료를 태워야만이 존중이라고 하는 그게 저기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존중이라는 거. 예. 네.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갖다 넣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 단기, 중기, 장기. 즉 칭찬, 인정, 존중. 요 그렇죠. 카테고리에다가 코치님의 뭐 주변에 뭐 가족부터 한번 넣어봐봐요. 내 네. 자녀 한 명을 예를 들면 내 딸 아이를 하나 넣어보면 얘는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이 자란 아이인가?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봐도 되거든요. 난 얘를 칭찬을 많이 할 건가? 칭찬 많이 했지.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겠지. 인정도 있겠지. 근데 인정이 가늘면요. 존중까지 안 돼요. 그럼 내 네. 남편을 또 거기다 카테고리를 넣어보는 거예요. 음, 내 남편은 칭찬 많이 했나?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지. 우리 남편은, 어,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인정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인정이라고 했을 때 '그래 이게 인정되고 저게 인정되고 이게 인정되고 인정되는 거 맞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일반 애들보다 좀 굵어요, 그 인정이. 음. 그럼 굵어지면 그 굵어진 그럼 존중까지 가냐? 그래서 칭찬 인정이 많이 굵어야만이 존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누구나 다 저도 거기에다 카테고리 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측근들이 옆에 있으면 저도 코치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그 카테고리 넣어 보면 이 사람이 왜 존중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왜 존중받고 이 사람은 왜 인정받지 왜 이 왜 여기까지 레벨인지 그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게 하나의 공식이지 않아요? 아, 재밌죠? 되게 재미있어요. 정신이 확 나요. 그래서 이게 단기, 중기, 장기라고 내가 강의해 가지고 이 목표를 세워야 되고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음. 그 안에 키워드를 이렇게 완전 씹어 먹어야 돼요. 음. 그래야만이 뭔가 거기에서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면서 좋은 것들 뽑아서 결국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저만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뭔가 이게 전달해 줄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 있으면 나도 좀 더 올라가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도 쭉쭉 얘기해도 빠르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얘기할 때는 적응된 사람들 그래도 저를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네. 와.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걸 보다가 보니까 이게 본질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의 근육이 자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인제 대표님도 인제 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갑자기 '뭐든지 다 연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더더욱 방향성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저도 지금 제가 그러면 이 단계까지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여기에다가만 다 대입을 시키면은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그것만도 엄청난 걸 얻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질문한 카테고리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세 가지만 하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사람은 항상 자기도 바꾸고 싶어 하고, 뭔가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되어지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것만 하면은 결론은 다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와. 매슬러 욕구 법칙인가? 그 5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제일 네네. 꼭대기에 자아 실현이잖아요. 예. 그 자아 실현이 결국에는 속성이 뭐냐를 보면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아. 그 되게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바로 지금 얘기한 3가지 카테고리밖에 안 돼요. 음. 제가 네. 이게 대표님과 한 시간이 3 년이라는 시간인데, 네. 요즘은 사실 여태까지 PCM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도 제가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깊이 있게 모르고 있었구나.'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을 제 되게 많이 옆에 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예. 깊이 있게 모르고 있었고, 지금처럼 봐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평소에 다 하신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요즘은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쪼끔씩 하나하나 알아간다 그럴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소비를 하면 몰라요. 근데 음. 지금 코치님은 코치가 됐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하려고 수강생들 통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 뭔가 우리가 또다시 이게 연결되고 보여지는 것들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자를 쪼금 더 이해해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소비자는 절대 성장을 못 해요. 음.
맞아요. 그렇구나. 야. 왜냐하면 똑같이 영업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어디가 매출 빵빵 터뜨리고 지금 박미영 사모님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거랑 누군가를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잘하고 그거를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이건 다른 직업이에요. 직업이 음. 되게 연결돼 같아 보이지만 다른 직업이에요. 그래서 음. 코치님은 지금 코칭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췄기 때문에 기존에 막 하루에 막 몇천만 원씩도 팔았던 막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제가 더 와닿을 거예요. 네. 되게 많이 와닿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그 영상을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네, '아 맞아요. 내 그게 포인트예요. 새롭게. 네. 이거를 들었는데도 새롭게 와닿고.'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본인의 본질을 키웠는지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응,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응, 그래서 결국은 이거 세 가지만 하면은 나도 바꾸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바꾼다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거에 대한 거를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그 유튜버에서도 유명하고 뭐 괜찮은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진짜 그랜 카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애미까지 찾아가는데 한국에서도 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존중하는 마음이 안 들면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나.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음. 존중하는 마음이 왜 안 들까를 보면 인정하는 게 있는데 굵지가 않기 때문에 존중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네. 음 가끔 인제 그 유튜브를 딴 사람들께 이렇게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보면은 되게 그 허접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그렇죠. 그렇죠. 되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수박 겉핥기로 그런 강의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해 오리지널 뭐 사람들 또 찾아서 뭐 교육도 받고 해보면요. 그게 뭐 독서 모임이든 무슨 그게 책 쓰기든 그게 뭐 무슨 엑셀을 다루는 블로그 강의든 뭐 다양한 사람들의 걸 마케팅 강의든 뭐 다 들어보면요. 정말 이 서비스 질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말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음. 차라리 이런 그런 카피라이팅 이런 교육을 받는 거랑 한국에서 이런 마케팅이 아예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돈 써보고 시간 써보지 않았다면 그게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정 안 하는 구석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 인정하는데 존경까지 못 가. 존경까지 못 가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네. 하다가도 인정이 되는 쪽에서 그냥 그렇게 연결되고 거기까지 깊숙이 내 영혼을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그래도 올인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이 예쁘니까 인정하니까 내가 결혼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양한 그렇 면에서 인정하는 그 굵기가 있어야 내가 결혼할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특히 여자들 음. 입장에서 남자를 볼 때 그럴걸요? 네. 우리 초기에 연애라고 할 때는 칭찬할 게 많잖아요. 잘 뛰네. 잘 뛰는 것도 칭찬하는 거. 밥, 뭐, 이런 세심한 것도 칭찬하고,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데 뭐, 맛있는 거 해서 뭐, 갖다 주는 것도 칭찬이고, 빨래도, 뭐, 하는 것도 칭찬이고, 뭐, 연애 초기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결혼해서든 연애해서든 뭔가 그 쬐끄만한 그 어떤 습관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그걸 보면 칭찬할 게 많거든요. 근데 네. 우리 알잖아요. 그 칭찬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했던 칭찬을 하는 것보다 보지 못했던 칭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확장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는 돈을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돈 1,000만 원 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칭찬은 이 칭찬을 넘어서 이제 인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100만 원 벌면서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벌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어떤 어려움을 시도를 했기에 1,000만 원까지 벌었을까? 음. 그러면 인정이라고 하는 게 100만 원짜리 인정하고 1,000만 원짜리 인정이 어떻게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따른 멘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지금은 완전 부동산 투자자로서 지금 10조라고 하는 그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거는 일반인들이 거의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아유, 중산층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존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인정이 굵기 때문에. 그 그렇지, 그렇지. 인정은 한 나무로 따졌을 때는 몇백 년 되는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단기간에 그렇게 이제 겨우 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노출해가지고 12년, 13년밖에 안 됐는데 10조 자산가가 된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12년, 13년 전에 그랜 카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80억, 80억인가? 80억인가? 어쨌든 100억이 안 됐대요. 근데 지금 음, 10조 자산이에요. 한번 어느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12년 정도 지나고 나서 100억짜리 자산가가 10조 자산가가 됐다는 걸. 100억에서 10조까지 가려면 100억이 있어야 되고 100억짜리가 10개가 있으면 1000억이거든요. 네, 100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100개 있어야 100개 있으면 1조거든요. 100개. 어, 야, 1000개가 있어야 100개. 100개짜리 1000개가 있어야 10조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와우. 12년 동안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없어요. 음, 그런 거는 우리가 어나더 레벨로 존중을 할 수밖에. 트럼프 우리가 왜 존중해? 트럼프 음, 인정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칭찬 같은 거는 뭐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한 인간을 봤을 때 하나의 나무로 봤을 때 하나의 로켓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어떤 애들은 우주는 가고 싶어 하고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존중은 받고 싶어 하고 남편인데 가족한테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주로 가려고 하고 좋은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 어째 연료가 없어요. 그렇죠. 칭찬받을 게 없고 인정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음, 우주로 가요? 맞아요. 서로 상대적이니까. 네.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이 존중받으면 어디까지 뭐 존중받아요? 뭐 대통령처럼 그렇게 존중이라는 게 딱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면 검소하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면 인정이에요. 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작은 일도 시시콜콜 잘하거나 음. 뭐 돈 안 벌 때는 뭐 와이프 도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돈 어느 정도 벌면은 네가 설거지해 이러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에 내면을 보면 그 칭찬이라는 카테고리 생각보다 말이 쉽지 칭찬을 얻어받고 칭찬에 대한 그 범위를 확장해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아요. 이것도 일반 사람들한테. 그 칭찬이 어려우면 인정도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죠. 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을 해도 대표님과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단기는 넘어갔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치님은 인정할 게 많죠. 지금 60대에 시도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또 코칭의 새로운 영역으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 올리고 순수익이잖아요, 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도 저랑 뭔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면서 끊임없이 깨닫고 학생의 자세로 계속 로버트 키요사키도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도 끊임없이 학생의 자세로 플러라고 하는 그 어떤 박사님의 어떤 그런 거 세컨드 찬스라고 하는 그 거기서 책에서 다 나오거든요. 네. 학생의 자세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그러기 때문에 학생의 자세로 많은 어떤 이런 리소스 이런 자원들을 책으로 통해서 많이 지금 얻으려고 하고 많은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 내가 만약 학생의 자세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그래서 나름 이렇게 제자도 키우고 있고 뭐 내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답이 안. 제가 요번에 그 어딘가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겉들었어요. 그 음, 겉들었는데 그 사람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 그런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저기 보험업계 무슨 센터장처럼 되게 사람들 많이 거는 신규가 들어오면 다 그 사람이 교육해주고 엄청 그런 어떤 교육업에 대한 코칭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날에는 도저히 못 들어주고 완전 꼰대가 돼버려요. 지금은 예전에는 과거의 성공이 지금 성공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뭐 빈곤층의 마인드 저런 마인드 어떻게 저런 마인드가 아직도 살아있지? 음, 나이도 많아요.
근데 어, 앞에 앉아 있는데 와, 도저히 내 귀를 막 씻고 싶더라고요. 어, 심지어 어떤 말이 오가가냐면 많이 벌고 올라가면 많이 밟힌다는 뜻이래요. 헐,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었는데 아, 저런 마인드로 얼마나 저 사람은 힘들게 살고 있을까, 지금. 대체 어느 만큼 불만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왜 굳이 할까? 약간 그러, 그런 걸 들으면서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음, 너무 인상이 깊었다는 건 뭐냐면, 너무 꼰대였기 때문에, 너무 꼰대였고, 너무 마인드가 어디 후진국이라도 저런 후진국에서,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기 따위는 뭐 말을 하면은 기는 약해 보이진 않아. 근데 음, 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그 꼰대 방향으로 가져가니까 첫 사람한테도 비호감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누가 앉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내 음, 나이가 물론 자기 아들뻘 되는 나이겠지. 그런데 아들뻘은 아니잖아, 내가.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내 인상, 어쨌든 내 첫인상은 완전 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은 뭔가 내가 뭐 앞에서 식사하고 뭐 이럴 때 뭐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갈 때는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나가 버렸거든요. 음, 나는 그냥 다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이 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전반적으로 다 통합해 보면 점수가 꽝이면은 일단 난 멀리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봤자 내 에너지가 낭비해. 왜 싸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음, 그러냐? 이 키워드를 내가 썼고 왜 당신을 이렇게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왜를 얘기하면 얘는 그걸 듣는 것보다 그걸 일단 싸워봐요. 그걸 음, 싸우고 내가 그걸 해석해가지고 이걸 한 가지 알아듣게 한다고 이 사람 인생이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알아듣게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나는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음,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대충 그림만 딱 보고도 아,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구나. 이렇게 그냥 딱 그냥 스캔 돼요. 저는 이제는. 와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참 60년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한없이 그 이제 사람들을 코칭을 하다가 보니까 제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어, 뭐가 부족하고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대표님은 이럴 때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응, 어 그러다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참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삶을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응,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이러고 왔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지금 대표님을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심지어 3살 먹은 애기한테도 배우거든요. 응,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표님과 저와 이렇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게 제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가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이런 합, 이런, 이런 서로 인터뷰를 하고 응,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제가 배우고 느끼고 깊이를 느끼게 되면서 응, 늘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응,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까지 살 수 있게 이런 도와주시고 저의 어떤 방향성을 바꿔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정말 깊이 감사하고 코칭으로서도 처음에는 되게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흔들렸어요. 응, 솔직하게 얘기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안 하던 영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과거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응,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응, 어, 그래서 다시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또 찾아야 되겠구나. 음. 인제 그렇게 하면서 인제 또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본질적인 얘기를 더 여쭤보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대표님.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그때 왜 우리가 은숙 대표님하고도 하면서 그 콜드콜을 5천 콜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예, 은숙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진짜 너의 인생이 바뀌었냐?" 진짜 바뀌었어요, 대표님. 음. 근데 결국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대표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음. 정말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대표님.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본질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네. 진짜 감사해요, 대표님. 아. 그리고 이 정말 이 간단하지만 단기, 중기, 장기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나 이거 하나만 알면은 음. 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음.